그리고 나서 in this case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양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영양의 다양성이 바로 여기에 variety이다. 까지 아주 친절하게 음식에 있어서 영양분에 있어서 골고루 섭취해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식단 다양화. 여러 가지 영양소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Having more food at each meal. 도와준다. 아무튼 도움이 되니까 계속 하라는 소리죠. 하라.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 22번 가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앞부분의 내용이 A고 앞부분의 내용이 A고 eventually가 뜻이 뭐예요? 모든 사건이 끝났다 이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이죠. A를 따라서 원인이 결과적으로 이게 되었다. 자, A 내용이 뭐든 간에 B 내용이 뭐든 간에 소재에 상관없이 주제를 잡는 틀이 뭡니까? 글이 이렇게 되면 이 글의 요지를 잡는 틀이 뭐겠어요? 인과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예요, 변화. 이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는 변화죠. 소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것의 변화. 또는 이것의 결과. 그죠? 이러이러한 것을 이끈 A. 이게 주제가, 이게 제목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로 출발을 해서 결국에 일어난 일은 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소재를 봤더니 work예요. 일이에요, 일. 노동. labor라는 것은 once. 옛날에는 sin. 이렇게 여겨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봤더니 여겨졌다. 인식입니다. 인식. 노동 인식의 변화예요. 디테일한 내용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의 인식이 A는 뭐였고 B는 뭐였단데 가장 큰 틀을 보면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글의 문제 유형이 주제잖아요. 끝. 노동 인식의 변화. 노동의 조건을 좋게 만들자. 변화. 인식의. 노동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끝. 물론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은 들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여겨졌다. 여기가 정말 여기 해석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줄 숙제를 내주는데 한 줄 숙제의 선생님의 의도를 오해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줄 한 줄 해석해봐라 라는 뜻은 뭐냐면 옆에다가 주제를 적고 내가 이게 1번이라고 그랬죠. 1번 숙제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주제 적으세요. 요지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찾으면 사실상 정답은 거의 다 풀려요. 모든 문제에 내용일치, 도표, 심경, 대명사 추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요지를 잡으면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그죠? 그 요지를 이게 쉽게 말하면 주장이라고 봤을 때 내 주장에 대한 근거만 구분하실 줄 알면 주장과 근거만 구분할 줄 알면 과일과 사과, 딸기, 배만 구분할 줄 알면 대부분이 끝나요. 사과, 딸기, 배는 이 글의 요지가 절대 될 수 없으니까 그것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럼 내가 한 줄 숙제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요지를 말하기 위해 글 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시작.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의 해석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찾으면 문제가 풀리는데 대부분의 글들이 어떤 식으로 출발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보라고, 이렇게 관계를. 내가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 줄 숙제의 가장 큰 취지예요. 해석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가 해석 수업을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해석 잘한다고 점수를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했으니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주제를 수업을 받았으니까 먼저 적어놓고 각각의 문장이 어떤 관계를 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자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턴이 수능 패턴이 막 100개, 200개 되지 않아요. 대략 3, 40개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 40개 지문을 정확하게만 패턴을 알아도 한때 노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럼 벌써 과거잖아요. 과거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과거라는 이야기를 왜 꺼내요? 시대적 변화를 바라려고 그래요. 옛날엔 이랬는데 참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라떼는 이랬대잖아요. 그럼 그 말을 왜 꺼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라고 한 줄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 문장 하나 해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주제를 반드시 적어놓고 출발하세요. 모든 지문에는 해석 공부를 하실 때 요지 주제를 적어놓고 출발하세요. 적어놓고. 내신도 마찬가지. 적어놓고 출발하세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뭐부터 출발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순서 삽입 해결이 돼요. 주제 찾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다가 무관한 문장 찾는 것도 되게 좋아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속죄로 봤습니다. evil이 시작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악마가 시작되는 걸로에 대한 속죄였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약간 비유법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거는 종교나 어떤 옛날 신화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걸 따먹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노동을 어떻게 보자는 소리예요, 이 얘기가? 속죄. 그러니까 인간이 속죄하게 하는 거. 고난을 겪는다라고 바라봤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지금. 저도 에덴 동산 이야기 잘 모르는데, 거기서 그거를 먹은 죄로, 그죠? 악마의 속삭임으로 그걸 먹은 죄로, 현실 세계에서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아니면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안 좋은 뜻으로 본 겁니다. 노동이라는 걸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뭘로 바뀌었겠어요? 좋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거 어제 배웠네. enlighten. 깨인 사람들. light. 아하 한 사람들. 아하 한 사람들. hand down 한 사람들. 이렇게 아하 하고 깨달은 사람들 있죠. eureka 하면서 깨달은 사람들. 그 깨달은 사람들. 결국에는 그렇게 계몽이 되어 있는 철학자들이 가르쳤잖아요. 일이란 건 중요하다고. 바뀌었네. 이제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뭐 하기까지 합니까? 뭐 하기까지 해요? 대리니까 앞 내용하고 인과관계죠. 그 결과 우리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헨리 포드 하면 포드 사회, 미국의 산업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대량 생산. 헨리 포드나 다른 어떤 사업가들이 우리를 뭐라고 확신시키기 시작했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발전을 이끈다. 사회와 우리 가족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슨 죄악으로 여겼죠. 죄악으로 여겼다가 긍정으로 바뀌었네. 이거를 주제로 바꾸면 뭐예요? 노동의 인식 변화. 되게 간단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제목은 역시 주제 제목일 뿐이에요. 물론 이거를 바꿔서 순서 삽입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관계를 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줄 해석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내가 한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됩니다. 노동을 안 좋게 보다가 노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그러면 이거를 과거와 현재로 보셔도 상관없다고요. 대립구조. 대립이란 건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8번을 가보시면 어쩜 어제 푼 문제를 또 틀려요? 이거 어제 풀었어요. 아니 얘들아, 한 달 전도 아니야. 일주일 전도 아니고요. 어제 풀었어요. 어제. 와, 대박입니다. 어제 풀었어요. 이거 어제. 어제 수업 안 들은 사람이 나오죠. 아, 제가 누군지를 이름은 안 썼습니다. 그냥 번호만 적었지. 야, 이거 어제 풀었는데. 와, 어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해 드린 건데 이거. 기억나죠? 1번 형용사의 후치 수식, 2번 주어 동사 수일치, 3번 전치사 관계된 아니네. 아, 여기 뭡니까? 분사구문 준동사의 능동수동. 4번 전치사 관계대명사. 5번 주어 자리에는 뭡니까?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다. 또는 준동사, 정동사. 어제 풀어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첫 번째로 풀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제 거 동영상을 띡 하고 누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 5개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웃고 쉬어가자는 뜻이구나. 설마. 예.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잘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수능 기출이라는 게 워낙 학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안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교육청 모의고사는 수능 문제처럼 논리관계나 선택지가 매우 날카롭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러니까 출제위원 숫자가 달라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요, 출제자들이 거의 교육청 출제위원들의 거의 막 3, 4배 돼요.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못 나오잖아요. 근데 교육청은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많이 내냐면, 교육청은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하냐면, 단어나 어휘가 수능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모의고사의 특징은 뭐냐면, 가끔 단어를 보면 수능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9번도 해석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래요. 뭐냐면 우리가 파워 갭이라는 것은, 이 갭이라는 것은 갭이 뭘 말하죠? 틈, 차이, 다름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계급이 다르다. 파워를 다른 말로 하면 계급이죠. 지위가 다르다. 계급의 차이와 함께, 계급의 차이와 함께 강조를 한 겁니다. 더비교 이렇게 한 거죠. 더비교는 강조 구문이 가끔 문법적으로 틀릴 때가 있죠. 더비교도 틀리죠. 문법적으로 보면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는데 도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뒤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주어 동사는 빼버렸죠. 계급적, 더 more 계급적일수록, 너의 문화나 백그라운드가 그럴수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보호입니다, 지금. hierarchical, 계급주의. 뭐가? 너의 문화가 your culture is more hierarchical. 이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도치를 해놨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파워 갭이 is. 그러면 여기서 파워 갭도 주어, 얘도 보호네요. 그 파워의 계급의 차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계급의 차이가 더 큽니다. 너의 문화가 계급적이면 계급적일수록 계층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그 지위의 계급 간의 차이는 더 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부릅니다. 뭐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너의 문화나 너의 여기서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네가 태어난 환경을 말하겠죠. 백그라운드, 그죠? 그 배경이 계급 사회이면 계급 사회일수록 계층 간의 차이는 더욱더 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했죠. 이게 be apt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뭐 할 것 같은.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계급 사회라는 것이
감소시켜주냐, 증가시켜주냐. 무엇을? 차이를. 계급 사이라는 것 자체가 차이를 크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줘요? 크게 만들어주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회사를 예를 들었네요. 매니저와 employees, 그죠? 말단 직원과 무슨 뭐 팀장. 그래서 if you tend to be more hierarchical, 네가 조금 더 in your orientation. 여기서 orientation은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니까 너의 본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본성. 너의 본성, 너의 성향이 계급주의적이면 경향이 있다라면 당신은 어떤 경향이 생긴다? 바로 those, 이러한 성향을 in position, 너의 of authority, 그죠? 그런 성향을 결국에는 권위적인 위치에다가 갖다 놓게 될 것이고, 권위적인 위치를 높은 곳에 갖다 놓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계급주의 성향이 높으면 authority가 주체 측이잖아요. 권력 있는 자, 권력 있는 권력자들을 높은 레벨로 둘 것이다. 네 성향이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권력자를 높은 위에다 둘 것이고, there is more respect.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회구조고요. 사회구조가 이렇고요. 회사라고 할게요. 이게 회사인데, 자, 너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권력자들을 높은 곳에 둬요. 아, 부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막 90도로 쫙.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머릿속에 성향을 이렇게 머릿속에 계급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there is more respect.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존경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뭐에 대해서? 그러한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 야,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아, 나의 선망의 대상이야.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뭐와는 별개로. 이거는 분사구문이니까 being을 집어넣고 생각해야 되죠. being divorced. 뭐와는 별개. divorce가 원래는 이 die가 들어갔으니까 분리되잖아요. separate이요, 쉽게 말하면. 물론 영어로는 separate과 divorce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별거와 이혼은 차이가 있듯이. 뭐와는 별개, 원래 이게 이혼하답니다. 뭐와는 별개로, 심지어 뭐와는 별개로 from the person who occupies it. 그것을 차지한,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지위를 말하죠.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서는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아무리 내가 꼴배기 싫어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별개로 그 권력자라는 사회적 지위의 존경심을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 살다 보면 야, 제가 어떻게 부장 됐지, 사장 됐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위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사장 자리에 있으니까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이 될 만한 사람으로 태어난 건 없고, 이게 살다 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이 교수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뭐 교수 이런 직업의 꿈과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 말이에요. 그거와는 별개로, 그 사람과는 별개로 그 자리에 대한 선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친근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급사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 비유법이에요. 여기서 distance는 갭을 말해요. 갭. hierarchy, gap. 이거를 distance라는 표현을 쓴 거고, friendly는 we are the world죠. 그냥 다 같이 친하게, 요런 게 이제 friendly고. 그래서 이런 거리감 자체가 바로 뭘로 보이냐면, 너에게는 좋은 걸로 보이죠. 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죠. 권력자가 친근하게 하면 철상맞다 그러죠.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권위가 떨어져. 근데 권력자들이 근엄하고 말을 안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
카리스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를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디스턴스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여겨져요. 야, 난 저 사람이 나하고 말을 섞어줘. 어머나 고마워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if you have a hierarchical preference. 네가 그래. 계급은 좀 있어야 돼. 계급은 좀 있어야 되고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게 좀 심하죠. 남자가 말이지. 이게 전부 다 계급적인 표현이잖아요. 야, 여자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렸을 때도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가 주방에 계급을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도 여자 이제 애들도 꼬마 애들도 야, 여자가 무슨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게 preference입니다. 네가 만약에 hierarchical preference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선호도, 계급 선호도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차이점, 디스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 가셨어요? 따라서 이 won't be proper, 적절치 않죠. 이 사람들은 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진짜 주어죠. To be too familiar, 너무 친근하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런 거가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아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너무 친근하게 하면 야, 저 사람은 권위가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촐싹대. 이렇게 뒤를 까죠. 원래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까임을 당하죠. 사람들에게 다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With his employee, 너무 이렇게 하면 매니저가 의미상의 주어죠. 너무 이렇게 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전부 다 그 결과, 즉 뭐가 되느냐? 어떠한 계층 간의 차이 존재하는 모든 계급 차이는 magnified, 확대 해석됩니다. 계급 차이가. 이렇게 욕 안 먹으려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매니저들이 근엄하게 하지 않겠어요? 뭐를 통해서? The lens. 자, 이 렌즈가 뜻하는 게 뭔지 알겠는 사람? 비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편견? 어? 편견? 환경? 아, 편견이요. 편견. 여기는 근데 편견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무슨 단어를 렌즈로 바꾸면 되게? 약간 뭔가? 끼고 보는,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느낌 같은. 아, 굉장히 1차원적 해석이죠. 렌즈니까 내 시야를 가렸을 것이다. 근데 그 단어가 위에 안 나왔으니까. 무슨 단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얘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래 마지막에 와서 딴소리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기존에 무슨 단어를 저 렌즈로 바꿨어요? 봄이? 무슨 단어를 렌즈로 바꿨어요? 아니,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영어의 기본기. 내신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신의 기본기. 여러분들 함축적 의미가 이래서 문제 유형이 신유형이 생긴 거예요. 이 글이 요지는 너무너무 찾기 쉬운데 그러면 이 요지와 비춰봤을 때 저 렌즈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당연히 요지 중에 하나였겠죠. 뭐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한다? 뭘 통해서? 색안경이 맞는데 계급을 통해서. 저건 계급이라고 봐야죠. 계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달리 봐버리잖아요. 아까 위에 나왔잖아.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안 본단 말이에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사람 자체는 안 봐요. 그거와 그럼 별개로 그 자리 자체에 대한 존경심과 선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야,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 사람이냐는 중요치 않고 이 계급의 권력자에 대한 나의 존경과 나의 선망이 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렌즈라는 것이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계급 사회, 계급을 통해서 이러한 계급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계급 차이가 훨씬 더 매그니파잉, 확대되는 거죠. 메가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오케이. 따라서 greater power gap, 더 큰 계급 차이는 결국에 무엇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지 않게끔 까고 있죠. 계급 차이는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 이니까 결과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 대화가 단절되죠. 그죠? 감소합니다. as well as 뭐와 함께 서로의 오해는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오해와 충돌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잠재적인 leading to.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동사로 쓰면 틀리죠. 잠재적으로 무엇을 이끌어내요? 기회를 unlimited 무제한으로 줍니까? 기회가 상실됩니까? 뭐 어느 쪽으로 가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기회가? 빌딩할 기회, 확립할 기회. significant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나 나의 직업의 관계를 확립시키고 더 키워갈 만한 기회는 missed 사라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한 줄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지가 이게 맞나?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좀 하세요. 29번 같은 경우는 해석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석이 곧 주제예요. 아, 물도 마셔도 되고요. 예. 나 예전에 꼭 내 거 하나씩 떠오라고 그랬는데. 떠올까요? 뭐 굳이 떠오겠다면 반대는 안 할게요. 3위 1번 가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잖아요. 숙제하는 사람은 뒤지는 거죠. 자, 수업 시간에 이게 해석한 문장만 하세요. 내가 만약에 20번 문장을 첫 문장하고 끝 문장만 있으면 그 두 개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것은 한글로 다 쓰라기보다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지를 붙잡고 그 문장하고 맞춰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문 31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주는 번역가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은 번역가 시험이 아니에요. 전문가 시험이 아니에요.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 일치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냐를 물어본 거예요. 다만 그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이 요지와 이 첫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뭐 굳이 안 이래도 되는데. 냉정하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한 줄 숙제의 의미를 진짜로 한 줄 해석에 대한 연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하나씩 연관 지으면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한 문제를 딱 해석을 하고 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어디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 좀 더 빨리 풀 수는 없었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똑같은 방법을 제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실전에서. 그죠? 그러니까 직접 해보라고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줄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이 확신이 서야 돼요. 맞아. 내가 해보니 이런 문장들은 결국엔 이거 얘기하려고 생긴 거야. 너 이 말 하려고 했지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글을 빨리 해석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 가셨나요? 맨날 같은 얘기죠? 맨날 같은 얘기죠. 문제풀이 방법이 맨날 똑같죠? 글이 맨날 바뀌어서 그렇지. 자, 31번. 만약에 we can't have everything. 모든 거를 가질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모든 거를 가질 수 없다. 아이씨. 아무튼. 자, 모든 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줄 해석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요지를 잡고 한번 보라고. 무슨 말이었는지. 내가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그냥 지나치진 않았나? 정답은 이미 나왔고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나만 어려운 거에 꽂혀가지고 좌절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굉장히 쉬운 문장에서 나올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지. 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뭘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뭘 해야 되냐? 결국엔 이것이 governs us. 우리를 통제한다. government가 정부잖아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물어봤잖아. 이게 요지야, 대답이.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없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즉,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강요당한대잖아요. 강요당한다. 어쩔 수 없이 한대잖아요. make choice. 선택을 할 수밖에 없대잖아요. 지금 나 다시 한 번만 해석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다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없는 거를 해결했다는 소리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였다는 소리예요. 받아들였다는 소리예요. 이거 어쩔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질 방법이 없어요. 그게 결국엔 뭐냐? 가버니에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밥도 먹고 싶고 노래방도 가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다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는 뭐 선택을 해야만 하고 서비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Not others, 다른 거를 빼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줄 숙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내가 혹시 놓치고 지나간 건 없었는지. 아니, 눈에 띄게 고통스럽죠. 그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잖아요, 지금. 해결책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 뭐 나오기 시작합니까? 뭐 기프트, 서티피켓, 무슨 뭐 상품권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건 다 예시잖아요.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예시 나오고 all day make a choice instead of bubbling with the excitement of the toy. 예시 나오고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뭐 내용 일치도 아닌데 뭘 다 읽어. 다 같은 얘기인데. 그죠?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죠? 결국에는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래? 그게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지배한다, 이 얘기예요. 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부족이란 단어를 쓰란 소리예요. 부족해가지고 또 try 하지 말고. 와우. 부족이라는 말이 scarcely가 부정어죠. 좀처럼 못마지 않다. 이거의 명사가 scarcely가 이제 hardly 같은 단어잖아요. rare,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이 단어 중에 이 scarcely의 명사형이 scarcity,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핍.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분배하는 것이 군대 용어에서 나온 거죠. 32번 가겠습니다. 너무 1차원적인 문제라서 자, 보호구역이죠. 보호구역을 확립하고 설립하는 거예요. with intact, 아주 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는, contact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의 손길이 완전히 끊긴, intact한. contact면은 계속 오세요고, intact면 오지 마세요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intact한 우리 자연 환경으로 보호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만드는 것. 그 만드는 것 자체가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보호구역을 만들자잖아요. 보호구역의 필요. 그러면 이게 이글의 요지일까 통념일까만 잡으면 되죠. 보호구역은 필요하다. 근데 바로 나와버리네요. 보호구역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럼 선택지는 안 필요하다 나와야 되잖아.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안 필요하다니까. 그럼 왜 안 필요하냐? 보호구역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보호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을 주니까 나쁜 영향을 주니까. 나쁜 영향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such reliance, 여기서 such reliance가 의미하는 말을 말해보세요. 의존이 뭐를 의미해요, 저게? such니까 앞 내용을 잡아서 그대로 당긴 거죠. 그러한 의존도.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 바꾸면. 보호구역을 말하죠. 그렇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 역설.
살려는 자가 죽어버린 거죠. 죽으려는 자가 살아버리는 상황을 만든다. 보호구역을 하려고 만들었더니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저 뜻이 보호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보호를 못하게 만든다. 보호구역이 안 좋은 이유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들과 그 생태계 자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 생태계 자체가 preserved, 보존은 되는데 반면에 똑같은 종, 똑같은 에코시스템,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는 종들은 are allowed to be 어떻게 될 것이니까? 데미지를 받을 거니까. 한반도에 백두산 호랑이를 그죠? 보호하고자 여기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적을 해버렸더니 여기는 내가 보호가 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얘 하나 살리고 얘 다 죽지 않겠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in turn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냐. in turn이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in turn 내가 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가 되고 B가 됩니다. A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는 B는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이 in turn 했으니까 결국엔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A예요, B예요? A를 말하겠어요? B를 말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럴 때는 한 줄 해석을 해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좀 해석을 좀 잘못하셨어요. 뭐냐면 A라는 이 보호구역이 보호가 되면 얘는 잘 된대요. 그래, 보호구역 내는 괜찮아. 근데 뭐가 나빠져 지금? 그 바깥에 주변이 나빠지잖아. 그게 B라고 잡은 거야. 이게 나빠져. 그게 나빠지고 나서 in turn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맞아요? A가 나와야 맞잖아요. A는 잘 살아. 근데 A 때문에 B가 나빠져. 자, 이거에 대한 in turn 보답으로 했으니까 누가 나빠져야 돼? A가 나빠져야 되잖아요. 선택지에 찾아봐. 찾아봐.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것만 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울 테니까 오늘 이거를 싹 다 해버리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3, 갑니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준다고 해서 니네들도 이것만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푼다고 해서 너네들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잘못하면 나쁜 습관이 들 수 있어요. 본인한테 맞지 않은 공부법이 생길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수업을 할 때는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주는 이유가 지금은 여러분들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33번은요. 내가 아까 지금 29번 해석해보라고 했죠. 33번 해석 제대로 해보세요. 이거 지금 한 문장 놓쳐서 이거 틀린 거예요. 한 문장을 놓치셨어요. 한 문장. 아마도 그 문장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자, 우리의 키치는 부엌. 이거 다 풀어놓고 틀렸어요. 그리고 오답을 뭘 찍었을지도 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부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머릿속에 틀은 가지고 있어라. A와 B. 거기에 오늘 등장 단어가 부엌일 뿐이야. 머릿속에 A, B는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부엌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얘가 빚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A와 B를 크게 잡아놓고 부등어를 사용하세요. 지금 누가 우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부엌이 빚지고 있습니다. 과한테. 누가 우위에 있다는 소리? 누가 더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누가 더 발전했다는 소리예요? 누가 누구한테 빚을 졌? 부엌이 얘한테 빚을 졌으니까 얘가 더 발달했다 이 소리죠 지금. 그죠? 부엌이 과하게 빚지고 있다. 이거 나왔죠? 이 글의 요지 뭘 것 같으세요? 이 글의 요지가 뭘 것 같으세요?
이거의 요지가 뭘 것 같아? 과학이요? 아니에요. 언니요, 여기 한 번만 더 봐봐. 첫 줄에 나온 얘기가 부엌은 과학한테 빚졌다 이랬어요. 그럼 누가 더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과학이 뛰어나다는 소리죠. 근데 빈칸 앞에 뭐 있어? however 있죠. 그럼 이거의 요지가 뭘 것 같아? 부엌. 부엌이 과학보다 더 뛰어나다가 이거의 요지 아니냐? 라고 봤는데 이것까지 잡아놓고 어디서 많이 틀려버렸냐면 이대로 선택지에 줘요 안 줘요? 단어 바꿔요 안 바꿔요? 단어 바꾼다고 배웠어요? 단어 그냥 그대로 준다고 배웠어요? 당연히 바꿀 거죠. 그 단어 바꾸는 걸 틀리신 거예요 지금. 자, 부엌의 동의어 찾아봐 빨리. 부엌을 뭐라고 했어? 자, 한 줄씩 해석해줄게요. 자, 보세요. 빨리 보세요. 자, 우리의 부엌은 얘한테 이 과학의 아주 영리함에 엄청나게 빚지고 삽니다. 라는 말은 과학이 얘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얘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cook experiment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합니다. mixtures, 재료입니다. 재료. 스토브, 요리 기구에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not very different. 딱히 다를 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과학이 더 뛰어난, 과학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어요. 얘가 거의 과학처럼 우리가 연구실에 있는 케미스트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요리를 막 이거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엔 이 얘기인데. 그래서 얘를 들어준 거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베니거 나온 뭐 소다 다 예시인데 다 읽으면 뭔 얘기야? 이 얘기지. 부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 예시들이 전부 다 과학과 다를 게 없다. 과학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게 틀렸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It is something more basic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기본인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시 누굽니까? 부엌입니까? 과학입니까? 부엌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엌은 훨씬 더 기본적인 거 이상이며 그럼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거 과학이에요. 이거 잡으면 끝난 거예요. 자, 주의할 점. 내가 딱딱딱딱 찍어주니까 아 이것만 딱딱딱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전문 해석을 해보세요. 제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라서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하려면 니네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상상하는 습관이 나쁜 독해 습관을 자꾸 만들어내요. 상상하는 습관. 내가 말하는 것은 논리적 추론을,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라는 거지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 줄 숙제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학습을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완성돼서 내가 이렇게 딱딱 문제 푸는 것만 자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해석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외국어는 해석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해석이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지금 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정보 처리를 배우면 나쁜 습관이 생겨요. 해석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영어가 발달하는데 악영향을 줘요, 그게. 먼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되고 그 해석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학보다 오래됐대잖아요. 과학보다 부엌이 더 오래됐대잖아요. Not every culture has had a form of science. 얘가 말하는 게 뭘까요? 한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이거는 밑줄침파가 의미하는 바로 문제가 바뀔 수 있죠. 누가 이 부분을 이게 뜻하는 바를 한국어로 말해보세요. 모든 문화가 공식적인 과학을 가진 건 아니다. 가 뜻하는 말은 뭐다? 나라마다 다르다. 모든 나라가 과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부엌이 없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먹고는 살았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과학이 오래됐다, 부엌이 오래됐다? 과학이 먼저다, 부엌이 먼저다? 부엌이 먼저다. 그게 이 글의 요지예요. 침대는 과학이 침대는 과거가 아닙니다죠. 자, organized, 잘 짜여진 지식, 즉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잘 짜여진 지식, 뭐에 대해서? 전 우주에 대해서. That starts with 아리스토텔 정도, 쉽게 말하면 4세기가 돼서야 과학은 시작됐고 The modern scientific method 같은 것들이 시작됐고 얘는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뭐 가설이 어쩌고 이런 것은 지금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그 역사가 겨우 4세기가 돼서야 등장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보세요. 뭐 분석이 어쩌고 분석은 7세기가 돼서야 나왔대잖아요. 분석은 7세기가 돼서야 나왔대잖아요. 무관한 문장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이 얘기가 왜 나왔어? 또 과학의 정의 또 여기다 내리지 말라고. 그거 무관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해석을 딱 할 때는 주제를 적어 놓으세요. 이 글의 요지를 적으세요. 요지를. 그리고 나서 각각 비교를 해보세요. 이 문장을 대체 왜 썼냐? 야, 여기서 7세기가 왜 나왔어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나왔어요? 무슨 말 하려고 나왔어요? 과학이 최근에 와서 생긴 결과물일 뿐이다. 과학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뭘 뒷받침하는 거야? 부엌이 과학보다 먼저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빈칸, 잘못된 거다? 잘못된 가정이다? 부엌이 과학한테 비쳤다. 또는 과학이 부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부엌을 부엌이라고 안 주죠. 출제자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설사 저 요지를 이렇게 잡았다 손 치더라도 그 문장 한 문장을 놓쳤어요, 지금. 부엌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쯤 해줬으면 잡아야 되는데. 부엌을 가리키는 단어 뭐? 테크놀로지가 부엌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과학으로 보는 순간 이 문제는 틀려요. 그러면서 쿠킹 요거 하나 틀린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습관이 자꾸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보가 막 섞여버려요. 머릿속에서.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정보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딱 만나면 가리키는 게 계속 A, B로 나누라 그래요. 계속. 정보를 분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읽어놓고 정보 처리가 머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택지를 읽어요. 문제가 풀리면 그게 찍은 거죠. 푼 게 아니라. 정보를 나누셔야 됩니다. 분류를 해야 돼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문제 못 풀어요. 정답을 못 고릅니다. 내가 읽은 정보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놈보다 빠르니까 이놈이 뭘로 바뀌었냐? 테크놀로지로 바뀌었다. 얘네는 지금 스톤에이지부터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반대 누굽니까? 4세기 반대 이놈부터 먼저 시작했던데 얘는 스톤에이지부터 시작했대잖아요. 얘네들이 막 컷 자르고 막 이거 다 예시예요. 로푸드 또 이거 예시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튼 먼저 시작했대잖아요. 그거의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막 부싯돌 막 이거 다 예시예요. 이거부터 시작했다. 인벤션 했고 이 인벤션이 여기서 말한 7세기의 과학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나중에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났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부엌에서의 발명품, 부엌용품의 발명, 부엌에서의 기술, 과학적 문제를 쿠킹의 기술적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뭐 전에? 과학이 형성되기도 전에가 이 글의 요지예요. 따라서 이 말을 이대로 바꿔보세요. 이거니까 얘는 틀렸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플러스 들어가요? 마이너스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통념이 들어가야 돼요. 통념이. 32번 문제풀이 내가 32번에다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 이유는 뭐냐면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 빠르다. 그럼 저희 좀만 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문제를 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풀었네요. 와. 수업 끝. 몇 분 같이 쉬어요?